7억 7,500만 원 에이스. 결국 벤치로 쫓겨나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것도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감독이 더 이상 믿고 쓸 수 없어서 빼버린 거라면요.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페퍼저축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 거기서 우리는 한국 여자배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봉 7억 7,500만 원, 팀 최고액, 한때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박정아 선수가 4세트 중 겨우 2세트만 뛰고 공격 득점은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4세트, 승부를 가르는 그 순간에 박정아는 코트가 아닌 벤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연 감독이 마침내 칼을 뺀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시즌 초반 6승 2패로 2위까지 올라가며 이번 시즌은 다르다는 희망을 보여줬던 페퍼저축은행.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연패에 빠져 6승 7패, 승점 17점으로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연속 꼴찌라는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즌 초반의 그 돌풍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7억 7,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선수가 왜 이제는 코트에 서지도 못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페퍼저축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의 현장, 그 속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7억짜리 에이스, 0득점의 굴욕, 숫자는 냉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하죠. 오늘 경기에서 박정아가 기록한 공격 득점 0점, 팀 내 최고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선수가 4세트 중 2세트만 코트에 섰고 그나마도 공격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록지를 보면 더 처참합니다. 공격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고 리시브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뒤 빠르게 벤치로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됐죠. 시즌 초반부터 이어져 온 폼 저하, 자신감 하락, 역할 축소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예 중요한 세트에는 내보내지 않는 선택. 이건 단순한 로테이션 조정이 아닙니다. 감독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없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합니다.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연봉 7억 7,500이면 코트에서 팀을 끌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선수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에이스 퇴출 준비 단계 아니냐. 초반 돌풍 뒤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결국 박정아 자리에서 터진 거다. 물론 실제 퇴출 여부는 구단과 선수, 감독의 결정 영역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인식은 이미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감독의 말, 그리고 행동.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소연 감독은 비교적 완만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 중이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스태프가 돕고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죠. 팀이 5연패에 빠진 이 상황에서 7억 7,500만 원을 받는 선수를 가장 중요한 4세트에 끝내 쓰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하루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과 위상 자체를 다시 짚어보겠다는 감독의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지금은 안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너무 늦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이른 것인지는 앞으로의 경기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무너진 건 박정아만이 아니다. 사실 박정아 문제만으로 페퍼의 5연패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훨씬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시마무라는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세터 박사랑의 연결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너무 크게 드러났습니다. 시즌 초반 1라운드까지만 해도 시마무라는 팀의 진짜 에이스처럼 활약했습니다. 가운데에서 위협적으로 흔들어주면서 조이와 레프트 라인이 훨씬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패 국면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리시브와 수비가 무너지다 보니 시마무라를 살릴 수 있는 깔끔한 중앙 속공이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마무라는 간간히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전체를 흔드는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장소연 감독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대비가 훨씬 철저해졌고 연패 동안 우리 수비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 시마무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를 더 살려서 사이드 득점까지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또한 과정이라는 말이 이제 팬들에게는 너무 자주 들리는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즌 초반 돌풍 때는 이랬습니다. 조이 마이너스 시마무라 쌍두마차가 위협적이었고 박은서가 맹활약했으며 박정아까지 어느 정도 버티면서
파고 잡히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리시브 무너짐, 세터 박사랑 연결 흔들림, 시마무라 활용도 급감, 조이 원맨팀으로 회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이 구조를 끊어내려면 그 어느 자리보다도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 정리가 필요하고 바로 그 지점에 박정아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이 더 날카롭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깨어나는 꼴찌의 악몽.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내내 꼴찌에 머물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래도 이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던 팀입니다. 6승 2패 2위. 조이가 폭격을 하고 시마무라가 가운데서 상대를 흔들고 박은서 마이너스고 해림이 번갈아 활약하면서 이제는 진짜 중위권 이상 팀이다. 두 자릿수 승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경기 만에 연패가 시작되더니 이제는 5연패. 오늘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 전력이 강해서 졌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안 되던 것들을 또 한 번 그대로 반복하다가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했고 세터 박사랑은 중요한 순간마다 연결이 길거나 네트와 겹쳤고 시마무라는 블로킹에 묶인 채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상징인 박정아는 이제 코트보다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한비 박은서 등 여러 선수가 돌아가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포지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구조가 다시 연패에 취약한 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초반 2위는 그냥 신기루였던 거냐? 상대 팀들이 한 번씩 패퍼를 겪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대비가 끝난 것 같다. 연패에 빠져도 선수 기용, 전술 변화, 멘트까지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지금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박정아의 역할 재정립입니다. 계속해서 선발로 내보내며 경기력 회복을 기다릴 것인지 아예 공격 옵션에서는 한 발 물러나 리시브 마이너스 수비 위주 역할을 줄 것인지 혹은 오늘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옵션으로 남길 것인지 오늘처럼 4세트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끝내 코트에 세우지 않은 선택은 단순한 그날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경기에서의 기용 방향은 박정아 개인뿐 아니라 페퍼팀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시마무라와 중앙 공격 비중입니다. 장소연 감독이 말한 것처럼 시마무라를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면 조이 원맨팀으로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현대건설은 양효진 마이너스 김희진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들진을 앞세워 정면으로 시마무라의 위협을 상쇄해버렸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곧 페퍼가 연패 탈출을 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세터 박사랑의 안정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볼을 정리해서 공격수들이 길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의 페퍼는 리시브가 한번 깨지면 세터 마이너스 공격수 호흡이 함께 무너지는 그림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면 어느 포지션을 바꾸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경기는 현대건설이 선두 추격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경기이자 페퍼저축은행이 초반 돌풍이 신기루로 끝날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 한가운데 연봉 7억 7,500만 원, 전성기에는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박정아의 빈 코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즌은 아직 길게 남아있고 페퍼저축은행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장소연 감독이 진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박정아가 위기 속에서 다시 코트 위에서 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페퍼저축은행이 5연패 늪을 끊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초반의 희망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한때 빛났던 선수들이 다시 그 빛을 되찾기를,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는 언제나 반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바닥을 친 순간이 오히려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다음 경기, 그리고 박정아의 다음 선택, 우리 함께 지켜보겠습니다.